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5년 3월 1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인데요.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 광물협정 무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집무실 폭파 이후 백악관을 떠나며 광물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월 바이서트, 제크 밀러, 에이미 마단이 AP통신에서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상황 변화는 유럽과 전 세계의 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래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안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러시아와 평화회담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그는 소중한 집무실에서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행정부의 붕괴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자 척 슈머는 트럼프와 벤스에게 푸틴의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시당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빠진다면 젤렌스키는 나토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고성 끝에 정상회담 파고, 종전협상 두고 설전, 충돌, 성규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일 오전 5시 1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2주 만에 당신네들은 침략을 당하고 항복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끌낼 아무 카드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언소를 하면서 젤렌스키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백악관에 와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라고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파행 후 젤렌스키, 트럼프와 미국민 존경 진화나서 사과는 근데 거부했다. 조선일보에서 3월 1일 오전 10시 29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날 회담은 함께 자리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통해 러시아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발언하자 젤렌스키가 받아쳤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전 끝에 젤렌스키는 회담을 조기에 종료하고 백악관을 떠났고 오후 예정됐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이후 미국 폭스 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언성을 높였던 일은 후회한다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안하다.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속마음은 미국과 강력한 연대를 희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 미국의 원조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의식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 뭐 현실은 아는데 그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감사드린다. 본격적인 침략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큰 도움을 줬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자신을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가 젤렌스키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자꾸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작정하고 훈계 노딜 몰아간 미국 대통령 이마섭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3월 1일 오전 이거는 11시 37분께 보도된 내용인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이 회담이 결련된 이유를 부통령한테 떠넘기는 식의 제목을 우리나라 뉴스는 뽑아떼는 게 이게 좀 껄짝지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라크전 참전 이력 벤스, 평소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감 표출, 백악관 젤렌스키 카메라 앞에서 먼저 벤스에게 적대감 드러내. 뭐 이러면서 이제 설전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테이프를 돌려보면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부통령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젤렌스키이지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들의 책임을 벤스에 씌우는 연합뉴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극명하게 얘기했지만 서로 그 설전을 벌이면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딴 것을 쳐다보는 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을 표현을 했네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다이애나 스탠시 폭스뉴스에서 2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서명할 때까지 이 지역의 평화유지군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저했다. 보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우크라이나 에너지 그리드 복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 본 힐야드 NBC 뉴스에서 3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6분에 했는데 어쨌든 미국 국제개발청의 이니셔티브를 종료했다고 우크라이나 임무를 수행 중인 2명의 미국 국방부 관리가 밝혔다. 이것은 연관해서 얘기하면 USAID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그런 의미에서 되는데 어쨌든 그 전력 그리드라고 에너지 그리드니까 어, 우크라이나가 정전이 되기도 하고 젤렌스키가 결국 말을 안 듣는다면 통신 그 스페이스 X의 그 통신이 또한 그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 그 젤렌스키가 어떻게 버틸지 그 매우 궁금해지는데 왜 미국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노와 반노로 갈라진 분단국. 요거는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 소련 해체 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핵무기를 유럽에 반납했습니다. 그 조건은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었습니다. 그 안전보장이 공식 협정문이 아닌 그저 MOU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핵무기를 반납한 것이 철저치 못한 의사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기억으로는 카자흐스탄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반납한 것으로 됐죠. 우크라이나는 나토 쪽에 준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동부는 주로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던 친러 지역입니다.
또 민스크 협정이 있었어요.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1차 분쟁이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는 무혈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뿌리가 있는 그런 갈등이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은 반러 입장이고 나토 가입을 추진해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를 한국에 비한다면 반중과 친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북한이 현재 친중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현재 좀 다르죠. 북한의 김정은이 반중으로 북로가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미로가 친밀해지면 자연적으로 북미가 친밀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은 우크라보다 더 혼란스러운 친중과 반중의 대립 갈등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윤칸 행정부에서는 제가 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징기스칸 칸이라는 게 이제 우두머리 이런 거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표현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지던트를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은 탄핵이 일어나면서 우두머리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다. 우두머리도 사실은 높임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좋다 이게요. 그 우두머리라는 표현입니다. 윤칸 행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 성격으로 강화했지만은 여야의 친중 정치인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 국민들 또한 갈라져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젤렌스키 집권 하에서 임기가 다 지나고 계엄 하에서 지금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중이니까 그 우리나라는 갈려져 있지만은 현재 그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 현재 그 젤렌스키가 그 지배하는 그쪽 지역에서 내부에서 좌우가 갈라져 있는지 친러와 반러가 갈라져 있는 여부는 뉴스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친중과 반중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국익에 앞서 생존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의 생존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를 이제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한 전쟁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관리 이건 유익 미 우크라이나 정상 말다툼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 전 대통령이죠. 호수아비 대통령이었지만은 2월 28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양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담 모두에게 공개 말다툼한 것에 대해 이것은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통신앱이 올렸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트럼프가 더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 씨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은망덕한 돼지라고 깎아내리고 돼지 우리의 주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렬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댓글이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뭐 그런 뉴스에 댓글을 올리는 언론 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댓글 하나 첫 번째 거는 메드베데프 씨의 발언을 너무 중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 일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바랄 수 없는 적실 이 적실이라는 용어가 그 용어가 번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 정직한 부분일 수 있다. 우리나라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댓글2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을 표면화한 완전한 비즈니스. 젤렌스키로서는 미국은 러시아에 친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무모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어서 확고한 안전보장도 불투명한 것을 보고
미국은 자기 사정으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밖에 비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회담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대와 신용은 무너지고 유럽의 결성은 강해졌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네요. 해설. 트럼프 젤렌스키 대립 나토의 일대 위기라고 제레미 보웬 BBC 국제 편집장의 보도 내용인데 BBC 뉴스 일본판입니다. 벌어진 파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트럼프는 그 푸틴 대통령에게 큰 양보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공개석상에서 이 말다툼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표현은 JD 반스 그 부통령의 개입을 계기로 이런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는데 외교 전문가 말로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위기를 일부러 일으킨 거 아니냐. 어쨌든 그 미국이 빠지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니들 책임져 이런 거 아니냐라고 BBC 뉴스에서는 그 보도를 한 내용이죠. 격렬한 말다툼, 싸움 이별하러 중 언론도 미 우크라이나 회담 속보 상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얘기입니다. 중국 미디어는 1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회담이 결렬된 것을 속보했다. 중국 관영 중앙TV 격렬한 말다툼이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황고신보 회담 결렬을 싸움이 갈라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단문토고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소국의 외교는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측의 대응을 비난하는 댓글과 함께 젤렌스키는 기골이 있는 진정한 남자라고 평가한 글도 눈에 띄었다. 또 미국의 대만 문제의 관여와 관련해 대만은 정세를 판별할 것이다 라고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대만이 미국의 척을 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보도죠. 이걸 딱 보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황의 이 전황 지도를 보면은 더 이상 뭐 진전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 참호전들이 일어나는 순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를 동부와 서부로 본다면은 이 동부 쪽은 사실은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친러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뭐 사실은 그 종족상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한 거지만은 소련 시절에는 이게 그 강제적으로 합방된 거기 때문에 슬라브족들이 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사실 그 우크라이나 쪽이 또 더 러시아적인 그러니까 러시아 공국 시절 때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여기가 그 곡창지대고 이러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그 크게 제국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데 아닌가 이런 역사적인 그 기록도 있죠. 어쨌든 그 키이우가 있는데 지금 파란 색깔이 있는 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쿠르스크 지역 쪽은 조금 더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했고 여기에 지금 이 러시아 군들은 동부 쪽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참호전적으로 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북한군이 동맹에 의해서 참전을 하고 있죠. 여기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수도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무리하다고 비난합니다. 어, 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마라라고 쪽 그 플로리다에 가는 길에 그 미국 비행기인데 트럼프는 이제 떠날 겁니다. 플로리다를 위해라고 이런 그림을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 한국은 패싱되었었지만 휴전회담 때 휴전협정 이후 안전보장협정의 순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젤렌스키는 그런데 선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휴전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배워야 될 사안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전제 조건이 한국의 경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젤렌스키가 배짱을 방미해가지고 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젤렌스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노련미는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그 광물 협정의 결렬로 인해 가지고 어 뭐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미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손을 뗄 수 있는 명분을 또 더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는 나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돈 들어올 때도 더 없고 미국이 손을 뗀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나토가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토 대 러시아의 이제 나토 연합군 대 러시아의 또 전쟁이 이어진다. 서로 간에 또 경제적으로 핍박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어쨌든지 여기에서도 그 이제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우리는 계속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젤렌스키하고의 그 회담 결렬에 대한 내용을 저도 발빠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견해도 좀 들어갔습니다. 맹탕으로 끝난 60일간의 내란 국저특위 누구 탓? 백준모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3월 1일 오전 10시 23분에 보도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 모욕, 기합 주기, 망신 주기 연장선상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우기기의 반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조, 사살, 폭격, 유도 등 자극적인 소재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보다는 내란몰이 탄핵 공장을 만드느라 안간힘 쓰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힌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3일절에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국민통합 강조한 최상목 갈등 극복 못하면 미래 위태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1일 11시 1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 튼튼한 경제, 포용사회 구현, 미래 준비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상징적인 그래프로 제가 표현해 본다면은 최상목 대행의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성장도 하면서 그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로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면 되게 이렇게 그 해서 이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100 오늘 현재 106주년 3.1전 기념식이고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도 하나된 대한민국. 참 3.1 운동이 106년이 지났군요. 해방 80년 많이 지났죠.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협력, 요 뉴스에서는 그 한일협력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지만 다른 뉴스를 보면은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한일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8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일협력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